자, 두 번째는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 신인, 저희 회사도 그렇고, 저희 회사 신인들은 회사 DB를 받아서 가기 전에 크레탑을 통해서 그 회사의 정보를 보고 갑니다. 근데 신인들은 이 회사가 가지급금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 컨텐츠가 너무 명확하다 보니까 이거를 해결해주면 보험계약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가지급금이 대체 뭐냐? 가지급금이라는 건요, CEO가 법인에서 빌린 돈이에요. 대여금. CEO가 법인에서 돈을 가져가려면요, 상법상 절차가 필요해요. 뭐 세금 내면서 뭐 급여가 됐던, 배당이 됐던, 퇴직금이 됐던, 뭐 자사주가 됐던, 이익 소각이 됐던 뭔가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유 없이 대표이사가 가져간 돈은 무조건 가지급금이에요. 가지급금. 그리고 요 아래다가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면, 가지급금의 또 다른 말은 주주, 임원, 종업원 등이 빌려간 단기 대여금입니다. 이거를 재무상태표에는 주임종 단기 대여금이라고 써 있어요. 볼펜이 없으세요? 이 볼펜 좀 주세요. 볼펜 없으신 분 있으면은 여기 하나 주세요. 가지급금은 우리가 편하게 부르기 위함인데 통용적으로 많이 쓰고요. 근데 회계 장부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주임종 단기 대여금. 주주, 임원, 종업원 등이 회사에서 빌려간 돈이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대체 이 가지급금이 뭐가 그렇게 문제인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법인에서 CEO가 예를 들어서 CEO가 10억 원을 빌려갔어요. 10억 원을. 그러면 법적으로 CEO는 법인에다가 4.6%에 대한 인정이자라는 걸 꼭 내야 돼요. 10억에 4.6%. 4,600만 원이죠? 꼭 줘야 돼요. 근데 CEO들 중에 이거를 실제로 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기장을 하는 세무사들은 요 4,600만 원어치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을 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보세요. 법인은요, 4,600만 원을 실제로 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받았다고 세무신고가 들어가요. 그러면 법인은 뭘 내요? 법인세가 나가요. 법인세. CEO는 실제로 받은 적 없는 4,600에 대해서 상여 처분이 됐어요. 4,600에 대해서. 그럼 무슨 세금을 내요? 네, 소득세를 내요. 소득세. 자, 봐봐요. 법인세 뭐 대충 22%, 소득세 좀 싸게 잡을게요. 뭐 한 30%, 건보료 그냥 포함했다고 칠게요. 그냥 싸게. 건보료 원래 8%거든요. 22%, 30%, 그럼 50, 뭐 대충 50%라고 칠게요. 4,600만 원에 대해서 50%면은 약 2,300만 원이 대표도 모르게 세금으로 매년 내는 거예요. 가지급금의 문제는 이거예요. 요 세금. 근데 가지급금이 있는 대표님들은 본인들이 세금을 이만큼 낸다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 가지급금을 해결해 주는 저희가 컨설팅을 해요. 가지급금 뭐 나중에 한 5년, 10년 뒤에 해야지. 10년 뒤에 하지 뭐. 2,300 곱하기 10년 2억 3천이에요. 엄청난 손실이라고요. 잠시만요. 자, 가지급금은
요 빌려간 돈에 대해서 인정이자를 법적으로 줘야 되고 그걸로 인해 세금이 발생을 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취지예요, 취지. 왜 이런 법이 있을까?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있을까? 이딴 법이. 이런 법이 없으면요, 법인에 있는 돈을 오너가 막 갖다 쓸 거예요. 이런 법이 없으면. 회사에 이번에 한 20억 정도 있네? 황정음처럼 20억 빌려가지고 비트코인 투자해야지.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인정이자를 계산하게 돼 있고요. 인정이자라는 거는 연 4.6%지만, 실제로는 일할 계산하게 돼 있어요. 내가 딱 뭐 80일 동안 빌렸다. 365분의 80일치 곱하기 4.6%로 계산해요. 그런 식으로 좀 들어간다. 취지는 인정이자,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에 대한 취지는 그런 제재가 없으면 법인 돈을 막 쓸 것 같다 보니까 그런 게 있다. 자, 요 케이스는 대표가 회사에서 10억을 빌렸다는 케이스였잖아요. 근데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 대표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대표님 주머니에서 그냥 넣으시면 되잖아요. 통장에서 이체하시면 됩니다. 10억.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가지급금이 아까 문제점은 첫 번째는 인정이자였어요. 인정이자. 자, 두 번째는요. 여기 아까 뭐 기업심사관 이렇게 전문가님들도 있었는데 가지급금이 있으면요. 대출 받을 때 안 좋아요. 실제로 회사에 가지급금이 10억 정도 있다. 대출 승인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표님 생각을 해봐라. 저기 신한은행 가가지고 한 5억만 빌려달라고 했는데 지점장 입장에서는 여기는 5억 빌려주면 뭐해. 대표이사가 어차피 다 꺼내갈 텐데. 일반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 부동산을 살 계획이 있는 고객들은 이 가지급금을 해결하고선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니즈 관계를 좀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신용도가 하락이 되고, 그리고 뭐 이거 다 연결고리가 똑같은데 그 입찰 보는 회사들은 이게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가지급금이. 가지급금은 암이에요. 암. 계속 늘어나요. 인정이자 때문에 세금이. 그리고 백해무익하죠. 계속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고객들한테 이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니즈를 이끌어낼 때는 이런 거를 열거를 하는 거예요. 대표님, 가지급금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아시냐?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여러분한테 지금 설명한 거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대체 이 백해무익한 암덩어리 가지급금이 왜 생기느냐? 왜? 대표가 사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사적으로 사용. 두 번째는 가장 커요. 영업비. 저는 현장에서 영업비라고 표현합니다. 예쁘게. 리베이트 조금 깨름직한 느낌이 있어요. 영업비라고 표현합니다. 자, 영업비를 건설업들이 제일 많이 들고요. 거의 다 있어요, 건설업은. 그리고 제조업들도 꽤 많아요.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실질로 들어가 보면 작든 크든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요즘에는 많이 없는데 인건비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인건비? 신불, 그리고 불체자, 불법 체류자, 신용불량자를 쓸 수밖에 없는 3D 업종이 있어요. 직원이 고용이 안 되니까 신불이나 불법 체류자들을 쓸 수밖에 없는 저 시골의 회사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아주 3D 업종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데는
한 달에 한 2, 3천씩 이제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데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우선 회사 돈 갖다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가지급금이죠. 또 하나는 뭐 이거는 흔치 않은데 회계 오류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회계 오류. 이거는 그 세무사 사무실의 그 성질을 알아야 돼요. 세무사 사무실에 세무사 한 명 정도 있죠. 그 밑에 사무장 한 명 있죠. 그 밑에 뭐 한 5명, 6명 여직원분들이 있죠. 요 한 명당 업체를 뭐 20개, 30개씩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회사들을 정확하게 FM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부가세를 4번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4번에 걸쳐서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부가세 신고할 때마다 이 여직원들이 이 회사 그 기장하는 그 담당자가 우리 회사에다가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1월 25일에 그 부가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 자료를 본인들이 3개월치 장사한 거를 받아가지고 정리를 해요. 담당자들이. 근데 이게 돈이 100% 맞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당최 이 300만 원은 어디서 나타난 돈이냐, 이 돈이 어디서 빵꾸가 난 거냐 모르겠다. 우선은 프로그램 상에서 가지급금으로 한 300만 원 올려놔요. 아, 내년 3월 결산할 때 그때 맞추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몰아서 그럼 내년 3월 가면은 그 법인세 결산 가면은 그때 정확하게 찾느냐, 그때는 박 터져요. 한 달 내내 밤새 새벽 2시, 3시까지 일하거든요. 세무사 사무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거 맞추려고 했는데 도저히 뭐 한 500만 원은 빈 걸 못 찾겠다. 그럼 가지급금 처리.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무사 사무실의 실수로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근데 저는 실제로 그런 경우에 저는 대표님 탓을 해요. 절대 세무사를 까지 않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이 원래 이래요. 그러면 결산할 때 대표님이 챙겼어야죠. 누가 챙겨요? 세무사 욕하는 분들 많거든요. 아니에요. 경영자인 본인이 오케이 이렇게 진행합시다 하니까 결산은 그런 식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해서는 세무사 사무실 까지 않아요. 그래서 요런 가지급금이 생기는 원인들이 요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법인 업체를 가기 전에 알고 가요. 가지급금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가요. 그러면 가자마자 대표님 가지급금 있으시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돼요. 영업할 때는.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윤성아님이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종철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업에서는. 고객한테 가지급금이 왜 있어요? 라기보다는 대표님, 제가 경험상 가지급금이 생기는 원인이 사적 용도가 있고 뭐 이런저런 뭐 사례가 있고, 근데 대부분 사실 영업비 때문에 가지급금 없는 회사는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인건비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도 있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아니면 담당자가 실수로 회계 오류 범하는 경우들도 있고, 대표님은 어떤 케이스입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저는 그 영업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열거를 하고 거기서 선택하게끔 해야 되지, 처음 본 사람한테 가지급금 왜 있어요? 지겹도록 들었던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열거를 해서 어떤 케이스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끌어내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자, 가지급금에 대한 해결 방법은요, 다음 이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이런 주제별로 어떤 느낌인지만, 내가 고객들한테 어떻게 표현하는지만 얘기를 해드리고, 이걸 적어놨잖아요. 가능하면 AI 가지고 공부하지 마시고요. 저는 옛날에 김창영 세무사의, 이제 요즘에 제목이 바뀐 것 같은데, 뭐 기업 경영과 절세 설계인가? 뭐 그거 책 있어요. 두꺼운 거. 그거 보면서 저는 공부를 했었고, 디테일하게 하려면 그걸로 봐야 돼요. AI 안 돼요. 에러 많아요. 근데 제가 오늘 설명한 것처럼 고객한테 설명하기 위함으로 조금 느낌을 보려면 유튜브에서 가지급금 치면 내용 많아요.